우리가 설 연휴를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프로 풋볼 리그 결승전 슈퍼볼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딘지 바로 이 슈퍼볼 광고판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슈퍼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이 미식 축구가 인기가 더 많다고 하죠? 예, 미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그 스포츠가 단연 미식 축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메리칸 축구거든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지만은 문화나 역사, 전통 면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 하나도는 아니겠지만요. 네, 여기 있네요, 풋볼.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에서 가져온 것의 짝퉁, 그리고 유럽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보다도 뭐 특이한 게 별로 없는, 그런데 오직 미식 축구에서만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하지 않는 미국만의 가장 특성이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보면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대학들이 뭐 축구, 농구 이런 것을 다 같이 하지만 미국의 대학들은 뭐 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미식 축구 없는 대학은 사실 젊은 학생들이 잘 가려고 하질 않아요. 특히 우리가 미국 최고의 명문 하면 아이비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비 리그라는 게 동부에 있는 미식 축구를 같이 하는 대학들의 리그예요. 미국의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팀을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리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바로 동부 지역에 아이비라는 게 덩굴이 올라가는 좀 오래된 학교, 건물에 이래 덩굴이 타고 올라가는 학교들이 많다 해서 아이비리그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미식 축구에는 바로 미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미식 축구란 경기 자체가 어떤 정해놓은 지역에 공을 집어넣는 대다수의 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멍이 없어요. 집어넣을 구멍이. 미식 축구는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공을 가지고 이제 얼마를 몇 야드를 걸어갔느냐 하면 땅 따먹기를 하는 건데 그 땅 따먹기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하고 또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또 요즘 식민지 개척 하는 어떤 제국주의 세력하고도 너무 닮았대서 가장 미국적이다. 미국 사람들은 매년 2월 둘째 일요일 날 이 슈퍼보울을 하는데 슈퍼보울을 할 때 대부분 집에 안 있습니다. 이게 모여서 본다면서요? 네, 뭐 밖으로 펍에도 나가요. 대부분 뭐 후터스라든지 동네 술집 같은데 이런 데 나가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보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에 소매점의 매출이 얼마냐, 이것이 미국의 경기를 가늠하는 지수인데 현재 지금 추정치 통계를 보면 뭐 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모였는데 올해는 특히 이 슈퍼볼에 슈퍼볼 스타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스위프트라는 미국 최대의 가수를 보러 이 TV를 켜는 그런 진기한 풍경까지 빚어진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관을 해서 또 이번에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우승을 한 캔사스시티 치퍼스 팀의 트래비스 켈시와 애인 관계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사진은 이제 우승한 이후에 그 연인과 끌어안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스위프트가 바로 당일날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용기를 타고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서 경기 직전에 라스베가스 경기장으로 들어갔고, 자, 미국의 이 경기장 안에는요, 특별석이라는 게, VIP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밥도 주고 화장실도 따로 달려있는 그런 곳인데, 요게 그 경기 시간 동안 잠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15억 원이에요. 15억 원이요? 네. 와, 입장료도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스위프트가 이제 그 15억 원짜리 거기에 자기 가족들과 들어가 있었는데 카메라가요. 슈퍼볼을 보려고 온 사람들의 인지 아니면 스위프트를 보러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가 계속 경기장 한 50% 비춰주고 스위프트 표정 비춰주고 특히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역전승이 됐거든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애인이 소속돼 있는 캔사스시티 치프스 팀이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캔사스시티 팀이 한 점 한 점 넣을 때마다 선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참 주변 얘기도 재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광고를 이제 넣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이라고 이제 슈퍼볼이 알려져 있는데 광고 넣은 기업들 보니까 소비자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슈퍼볼의 광고는 아무나 내질 못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광고는 손비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회사는 광고를 내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흑자 나는 회사는 손비 처리를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슈퍼볼에 광고가 올라가는 것은 자 지금 어디 업체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가, 어느 업체가 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어떤 사례다 볼 수 있는데 30초예요. 광고 단가가 30초에 93억 원입니다. 이게 1초에 3억 원 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또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들은 또 광고를 지불할 수도 없으니까 슈퍼볼에 올라오고 광고를 낸다는 것만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하나는 사업 전망이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 그런데 올해 슈퍼볼 광고 스폰서들을 보니까 지금 자 거꾸로 한번 보면요. 밑에서부터 오픈도어, 또 BIC 라이터, 저건 필기구 회사죠. 파파이스, 먹는 회사, 마운틴듀, 마시는 회사, 버드와이저, 취하는 회사.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먹고 마시고 또 부킹닷컴, 호텔 부킹, 오레오는 그 과자죠. 과자 회사.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회사. 이 대목에서 지금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좋다. 여러 가지로 지금 소매 매출이라든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한 단적인 요인. 이 소매 업체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기아, 폭스바겐, BMW 같은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이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의 메이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 슈퍼볼의 오랜 후원자들은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우리 현대차도 10년 이상 단골 고객이었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슈퍼볼의 가장 큰 광고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대중용품이고 또 단가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슈퍼볼에 꼭 맞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메이저들이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작년에 노조 파업도 있고 했었는데 뭐 그래서 비용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노조 파업을 하다 보니까 파업 과정에서 돈도 희생도 많았고 또 임금을 대폭 올려주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또 포드, 클라이슬러의 후신인 스텔란티스 이런 곳에서는 당장의 수지가 안 맞는다. 자, 그다음에 또 광고를 할 때는 광고에 어떤 선전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회사, 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요즘 전기차가 별로 또 주춤하죠. 인기가 없다. 캐즘에 덫에 걸렸다. 지금 기술 개발 초기에 휘청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전기차 개발에 좀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광고할 만한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 틈을 끼고 먹고 마시는 소비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 슈퍼볼 광고를 주도했다. 다만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아는 EV9을 지금 최근 새로 내놨거든요. 이게 전기 SUV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동안 SUV는 좀 차들이 좀 작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적은 차보다는 많은 가족들이 움직이는
SUV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전기차 힘 가지고 큰 차를 몰고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기아가 EV9이라는 이름으로 자 차가 3단 3열햄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이 있고 중간에 승객석이 있고 또 뒷석에 또 하나의 제2의 승객석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8인승 뭐 경우에 따라서는 9명까지 탈 수 있는 EV9인데 1분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과연 이 효과가 1분 광고를 하고 200억 원을 썼습니다. 2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 뭐 그것은 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슈퍼볼에 관한 재미있는 소식부터 어떤 기업들이 광고를 냈는지 트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디즈니 얘기도 좀 살펴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한 할리우드 배우의 소송을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머스크가 디즈니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억하심정 뒤끝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지금 이 X라는 자기가 운영하는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디즈니에 불만이 있는 자, 디즈니를 향해 소송을 하고 싶은 자, 내가 다 돈 대줄 테니 전부 다 나한테 SOS를 쳐라는 것이거든요. 디즈니가 우리나라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로 여러 가지 고객들과 좀 마찰을 빚기도 했어요. 또는 디즈니랜드 들어가서 뭐 제대로 구경을 못했다라든지 그래서 디즈니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머스크한테 얘기하면 소송 비용을 대주겠다. 연락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실제로 이 유명한 탤런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파를 지지했는데 우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쫓겨났다. 그래서 해고됐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머스크가 소송 비용을 대줬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니 머스크하고 디즈니 사이에 무슨 과연 사연이 있느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요게 머스크가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 초기에 유대인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 비난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난 드디어 머스크가 하고 있는 SNS X에 광고하지 않겠어. 이 X라는 SNS는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트위터죠, 옛 트위터. 예, 거기에 광고를 중단했는데 가장 아픈 광고가 그중에서도 디즈니가 내는 광고가 광고 단가도 제일 셌고 또 디즈니 광고가 대중성이 많은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디즈니가 자신을 배신했다. 그래서 노리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디즈니를 향한 일부 소송이 나오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디즈니를 한번 역공을 때려보겠다. 정말 이 머스크, 일론 머스크다운 그런 뒤끝이고 그런 어떤 보복의 발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 끼고 해임 운동까지 밥 아이고 CEO에 대한 해임 운동까지 좀 이끌고 있더라고요. 머스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스크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행일치가 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장 총활동한다,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온 저분이 경영의 신이라는 밥 아이그입니다. 저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밥 아이그가 잘 아시는 대로 본인이 창업한 사람이 아니고 디즈니라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 그 가족들이 창업한 회사고 지금도 가장 많은 주식은 그쪽 후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밥 아이거는 야도이 사장, 그러니까 바지 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을 다 모아서 아예 주식 의결권을 확보해서 쫓아내겠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디즈니를 공격하고 또는 밥 아이그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분출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회가 밥 아이거 CEO를 뭐 자르기도 쉽지 않은 게 아이거가 돌아온 이후에 구원투수로 디즈니에 돌아온 이후에 실적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그동안의 100여 년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디즈니를 부활시켰다는 경영의 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어려워지니까 다시 모시고 온 사람인데 이번 4분기 실적, 자 4분기 실적이요. 디즈니가 어렵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넷플릭스한테 뒤지고 또 그 디즈니랜드도 잘 안 되고 자 그런데 디즈니 4분기 실적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당 순수익 쪽, 이익 쪽을 보시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3%가 늘어났어요. 매출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늘어났다? 그럼 매출이 안 늘어났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방법은 단가를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뭐 대표적으로 인건비 이런 걸 줄였을까요? 그래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최근에 구조조정을 해서 주가가 뜬 기업이 하나가 있죠. 메타. 메타도 작년에 25%를 줄였거든요. 밥 아이그도 25% 이상 줄임으로써 지금 디즈니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어요. 물론 아직까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압니다만은 결국 기업인들의 성과는 자신의 경영 성적표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머스크가 아무리 흔들어 봤자 나의知名도만 더 키워줄 뿐이다 하면서 밥 아이거는 아주 여유자약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디즈니에서 해고된 인력들이 머스크한테 추가로 또 연락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또 아이거의 이제 성과 중 하나로 보자면 게임사를 또 인수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에픽 게임스라는 회사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뭐 게임 매니아들은 다 알 거예요. 특히 경제계에서 이번에 특히 유명하게 된 게 애플을 상대로 그 애플의 그 통행세 받는 문제를 소송을 냈다가 에픽 게임스가 애플, 구글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디즈니가 엄청나게 돈을 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SNS 포털 회사와의 경쟁을 해서 이겨가고 있는 게임사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 산업 판도에 하나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놀이 회사와 또 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영화를 돌리고 있어요. 영화 도중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영화 보다가 게임으로 왔다가 또 영화로 넘어가고. 자, 이것 또 디즈니가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들도 대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즐기고 문화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턴키 베이스로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게임 업계가 좀 긴장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의 요소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가둬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라는 또 게임 회사를 잡아내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분야를 게임과 연결하고 또 일부 중국 회사들은 게임과 이커머스를 연결하고 게임을 그 자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연결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게임과 영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하나의 종합 플랫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재계가 상당히 비상한 관심으로 디즈니와 에픽 게임스의 합작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이 그 자체만으로 놀이가 아니라 또 사업 확장에 이런 다양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기업과 사람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